안녕하세요. 보고서 있는 투자자 부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G 통신 장비 땡땡 기업 이외에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5G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흐름들 때문에 주주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주주분들에게 괜찮다, 오를 거야 이렇게 막연한 위로보다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어떤 기업에 대한 내용이고 왜 그 기업을 추천하는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땡땡 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내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의 간 트랜지스터 수요의 7, 80%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혹시 이 기업이 어딘지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떠오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내 버라이즌 공급 서플라이 체인이다. 떠오르셨나요? 괜찮습니다. 엘디모스에서 간 트랜지스터로의 전환에 최대로 수혜를 받을 기업이다. 세 번째,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네 번째, 통신 장비 이외에 방산, 의료, 항공,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간 온 다이아몬드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다. 마지막, 전력 반도체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는 회사이다. 혹시 어디인지 떠오르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오르신 RFHIC라는 기업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왜 5G 통신 장비에서는 RFHIC만을 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내 버라이즌 공급 서플라이 체인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을 보시면 트랜지스터 증폭기 쪽에 RFHIC와 RF 머트리얼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F 머트리얼즈는 RFHIC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RFHIC 혼자서 트랜지스터와 증폭기를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표는 삼성전자의 주요 수주 지역별 공급 스케줄 전망인데요. 우리나라의 통신사 1위는 SK텔레콤이죠. 그 우리나라 1등 통신사처럼 미국에는 버라이즌이라는 통신사가 있고요. 또 캐나다에는 텔루스, 인도에는 릴라이언스 지오 이런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그 각국의 1위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는 5G 통신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동그라미가 수주 가시성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보시면 세계 전역으로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23년 해가 거듭할수록 납품하는 국가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벤더들의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합리적인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삼성전자는 각국의 1등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5G 통신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등 기업들로부터 수주를 받을 거고 돈을 받을 겁니다. 그거의 낙수 효과는 삼성전자의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RFHIC에게 그대로 수혜로 이루어질 거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인 삼성전자 내 버라이즌 공급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하고 있는 RFH를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실적 가이던스를 보시게 되면 여기 단위가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5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2년도에는 25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300%가 넘는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납품하는 국가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거의 낙수 효과를 온전히 보는 RFHIC의 실적도 덩달아서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문장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RFHIC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내 독보적인 지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 내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간 수요의 7, 80%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7, 80%라고 하면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이 1등 기업을 제외한 20% 혹은 30%의 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1등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경쟁력이 있고 진입장벽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RFHIC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RFHAC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간 트랜지스터로의 전환이 이제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는 기존에 이게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쓰다가 RFH가 쓰고 있는 간으로 무조건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빨간 네모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4G에서 5G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럼 이제 4G에서 5G로 넘어오게 되면 주파수가 되게 고주파수 영역으로 높아지게 되고요. 그런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이런 트랜지스터나 증폭기, 간 소재를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간 소재의 채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유는 고주파 영역에서는 전력 증폭기 열 발생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LDMOS 같은 경우에는 열을 잘 잡아주지 못하는데 간 같은 경우에는 열을 잘 잡아줍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 조절이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LDMOS의 대안이 바로 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효율도 좋고 열도 잘 맞고 크기도 작은데 전력 사용량도 20% 감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5G 속도가 느린 이유는 LDMOS의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 답은 이걸로 가는 거, 간으로 가는 게 결국에는 큰 시대의 주류이고 역행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회색 선이 중국 이제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예요. 근데 되게 느렸죠. 느렸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한국하고 비슷해졌어요. 이유가 뭐냐? 화웨이는 간을 쓰고 있거든요. 뒤쪽 다시 보시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상용화가 되고 나서 5G 속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죠. 근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LDMOS를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LDMOS가 쓰이는 것은 대부분 국내 통신 장비들이 삼성전자 장비에 쓰는데 삼성전자 장비들은 LDMOS를 채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상용화가 한국보다 늦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G 속도의 증가세가 한국보다 가파랐다. 이유가 국내에서는 대부분 LDMOS를 썼는데 화웨이에서는 간을 썼다. 고출력에서도 원활한 사용이 가능한 간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로벌 통신 장비사들의 간 트랜지스터 확대 채택은 명확한 흐름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트랜지스터 가격은 간이 비쌉니다. 약 20% 정도 더 비싸요. 그런데 전력 소모량이 LDMOS가 많다 보니까 기지국 유지 비용은 LDMOS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토탈 코스트를 보게 되면 간하고 엘디모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글로벌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엘디모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비슷한 비용이 나오는데 굳이 열 관리도 잘 안 되고 전력 소모량도 많은 엘디모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간으로 가는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그러면 엘디모스가 안 좋고 간이 좋은데도 삼성전자가 엘디모스를 썼던 이유는 가격이 싸고 상용화 초기에는 저출력 장비 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간하고 엘디모스 가격 차이가 한 20% 정도 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엘디모스의 가격 매력이 그만큼 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탈 코스트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지비 때문인데 엘디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비가 20% 정도 나는데 전체 비용이 이제 토탈 코스트가 비슷한 상황에서 성능이 우수한 간 트랜지스터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엘디모스가 기지국 기준으로 120W의 출력을 내는 반면 간은 2배의 출력을 낼 수 있다. 그런데 5G에서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240 이상의 출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 트랜지스터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차이가 명확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죠.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엘디모스로 예전엔 충분했지만 그걸 사용하면 통신사가 제시하는 5G 속도가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간을 계속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엘디모스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통신사들에게 이제 품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퀄리티 코스트, 즉 품질 비용에 대한 통신사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고출력 증폭기 트랜지스터, 즉 간을 의미하는 거죠. 간의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간, 이거 무조건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야, 삼성전자가 전 세계 글로벌 통신 장비 회사한테 통신사들한테 다 납품을 하는데 그 납수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게 RFHIC래. 이렇게 첫 번째에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야, RFHIC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같이 보시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NSA 방식에서는 4G와 5G가 함께 사용된대. 근데 4G 기지국에서는 이 NSA 방식에서는 4G 기지국 방식과 5G 기지국 방식의 장비가 호환 때문에 같은 회사 장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G 장비와 4G 장비가 다른 회사를 선정했을 때 기존의 5G 기지국을 모두 걷어내고 여기 기존의 5G 기지국을 모두 걷어내고 신규 장비사의 5G 장비와 4G 장비와 5G 장비를 함께 구축해야 됩니다. 결국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4G를 RFHC와 함께 했기 때문에 5G의 영역을 넓혀갈 때도 RFHC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왜냐? RFHC를 버리게 되면 4G 장비를 다 걷어내고 다시 4G와 5G 장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뒤쪽에 다시 보시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은 기존 장비사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RFHIC는 삼성전자 내에서 전체 간 7, 80% 독점 공급 중이다. 향후 삼성 내 공급사가 다변화되더라도 그로 인한 삼성전자 비중 축소 우려는 크지 않다. 그것은 트랜지스터의 특성 때문인데 이것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이에요. 기지국에 탑재된 트랜지스터를 다른 장비사의 트랜지스터로 바꾸려면 아예 기지국 자체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4G를 만들었던 통신장비 회사에서 5G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4G 통신장비 다 철거하고 다시 4G하고 5G를 세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대로 RFHIC와 거래를 하게 되면 유지 보수 비용만 들기 때문에 RFHIC가 대형 결함 등의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비용을 감내하며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RFHIC 거를 써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리고 RFHIC만큼 그 간이라는 그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일본에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 회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할 수 있는 회사 중에 거의 뭐 손꼽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1, 2, 3번이죠. 버라이즌 공급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삼성전자 독점 공급 벤더를 찾아봐라. 그거는 RFHIC가 있다. 두 번째, 간으로의 전환은 바꿀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거기서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RFHIC다. 세 번째, 트랜지스터의 특성상 4G를 사용했던 장비를 5G에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RFHIC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통신 장비는 땡땡 기업 이외에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4번, 5번, 6번에 대해서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명언 같이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작정 확신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즉 이 말은 모두가 흥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패닉에서 매도할 때 그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죠. 바꿔 말하면 딱 이거예요. 일단 인간의 본성에 역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공포에 사서 흥분에 팔라는 이야기죠. 제가 항상 영상 끝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말은 되게 쉬워요. 본성에 역행하고 남들이 다 무서워할 때 사고 흥분에 팔아라. 이게 되게 머리로는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막상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 귀동량이라도 하시면 실제로 매매할 때 이렇게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급등하는 걸 따라가거나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손절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 끝에 이러한 문구들을 자주 노출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제가 준비한 RFHIC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4번, 5번, 6번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RFHIC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루는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FHIC는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독점 공급 회사이고요. 증폭기와 트랜지스터를 7, 80%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LDMOS에서 간으로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간을 RFHIC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락인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 4번, 5번, 6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4번 같은 경우는 현재 통신 외에 방산이나 의료, 항공 쪽으로도 이 간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투자 아이디어이고요. 다섯 번째는 간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라는 기술로 후발주자들이 쫓아오지 못하게끔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다이아몬드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합작법인 설립까지 얘기가 다 되어 있다.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통신의 부분 확장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통신이 LDMOS에서 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 부분 외에도 방산에서도 통신과 마찬가지로 간의 쓰임새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 쪽에서 레이더에 이제 쓰이는 전력 증폭기 같은 경우가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핵심 부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기존의 진공관 방식이 아니라 간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들이 뒤쪽에 나열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공관을 사용했을 때는 열이 많이 발생하고 수명이 짧은데 간이라는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수명이 10배 정도 늘어나게 되고 24시간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에서 LDMOS가 간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방산에서도 여기 진공관에서 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통신에서 LDMOS가 간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방산에서도 기존의 진공관 방식에서 간으로의 전환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RFHIC의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이다. 그렇게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통신에서도 방산에서도 이 간이라는 소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과거의 레퍼런스, 즉 어떤 기업에 납품을 했었느냐, 얼마만큼의 금액을,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산업인데, RFHIC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방산업체 1위인 로키드 마틴을 필두로 아래 보시면 한국의 LIG 넥슨까지 다양한 방산업체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실적도 쭉 나와 있는 대로 양산까지 진행된 상태로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의 연구 계획까지 다트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연구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기존의 유명한 방산업체들한테 많이 납품을 했었고 연구도 많이 했었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큰 흐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의료계까지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그러합니다. 아래 보시면 암세포를 죽일 때 이게 열도 많이 들어가고요. 즉각적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도 빨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간이 적합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뒤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죠. 그 치료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방산처럼 되게 고마진의 시장이에요. 의료계 쪽이. 근데 현재 RFHIC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기기 세계 1위 업체 V사의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입을 했을 때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이 간 다이아몬드라는 기술로 현재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현재 방산용 레이더 장비 트랜지스터 향으로 양산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무기 같은 경우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 즉 무기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은 이제 비싸니까 성능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이아몬드를 현재 RFHIC가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RFHLC가 다이아몬드를 양산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기술적으로 독과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요. 이를 활용해서 전력 반도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SiC보다 우수한데, 좀 살펴보시면 동사가 여기 RFHIC겠죠? RFHIC가 이 다이아몬드 기술이 가장 앞서 있으면서 기술 추격차를 유지하면서 트랜지스터의 독과점 지위가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다이아몬드를 기반으로 전력 반도체 시장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이 다이아몬드인데요. 웨이퍼 사이즈라든지 주파수, 대역폭, 열 전도도 등에서 LD모스하고 SiC에 대비해서 전체 다 우수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아이디어는 전력 반도체 시장을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부분이고 실제로 합작법인까지 설립을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왜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이냐? 그래서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핵심 전력 반도체로 사용이 되고요. 전력 효율화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전력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 편리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전력 반도체가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 같은 게 21년도는 2조 원에서 25년도 17조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72%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연평균 성장률 72%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밸류 체인을 보시면 웨이퍼 공급사에서 웨이퍼를 공급을 받아서 여기 RFHIC가 이제 전력 반도체 완제품 제조사인데 이 웨이퍼를 공급받아서 전력 반도체를 만들고 그 다음 여기 테슬라와 현대차, 삼성과 같은 고객사에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이아몬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전력 반도체 시장에 나갈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좀 설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고온고압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열 전도도도 높다. 어쨌든 되게 좋은 소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전력 반도체 관련 합작법인은 22년에 설립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은 21년도 4분기 중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RFHIC의 전력 반도체 사업 구체화는 21년도 4분기로 예상이 되는데 전력 반도체를 비롯한 종합 간 반도체 사업의 확대와 함께 동사 RFHIC의 낙수 효과도 커질 수 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실적도 증가하고 관련된 수혜가 본격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라고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력 분야는 전기차 충전기에 사용이 될 것 같고요. 합작법인 파트너사 계열사 공급만 해도 22년도에 거의 60억 수준이었던 게 25년도에는 거의 700억까지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RFHIC의 전력 반도체 매출 현황이고요. 여기 지금 10억 원이기 때문에 60억에서 한 700억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RFHIC의 투자 아이디어 6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FHIC는 삼성전자의 트랜지스터와 증폭기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RFHIC가 만드는 간이라는 이 제품으로의 전환이 현재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제품 특성상 4G를 만들었던 통신장비 회사를 가지고 5G도 같이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낙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간이라는 제품이 방산, 의료, 항공까지 제품 확장성이 있고요. 다이아몬드라는 기술로 추격차를 유지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전력 반도체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